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에는 높이와 크기가 10여 미터 가량이나 되는 두꺼비 바위가 있습니다. 이 두꺼비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두꺼비 바위가 있는 상금방의 마을에는 돌쇠라는 바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보 같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서당 학우들에게는 돌쇠는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야, 돌쇠야, 너 이 글자 알아? 이게 뭐지 뭐 기다란 것인데 생각이 안 나네. 너는 어떻게 서당에 다닌다는 녀석이 한일자도 모르냐? 이게 한일자구나. 고맙다 얘들아. 니들 덕분에 이 글자가 뭔지 알았어. 아휴, 어쩌다 이런 바보 녀석하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거야. 아니,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말해서 서당을 옮겨야 되나? 이 학우들은 돌쇠를 놀리다 못해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워낙 괴롭힘이 심하니까 돌쇠는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한참 떨어진 연못 근처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쇠는 낮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바보인데다가 힘도 없어서 여러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구나. 너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재주라도 주어야겠다. 여기 연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다 고아 먹어라. 그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을 함부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백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너무나 놀라하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잉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잉어들을 잡아먹으면 나도 아주 힘이 세진다는 말인가? 아이, 그럼 공부를 안 해도 센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지?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야. 얼른 잡아서 고아 먹어야겠다. 돌쇠는 연못에서 잉어를 당장에 잡아다 집으로 가져가서는 푹 고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잉어를 다 먹자마자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못 드는 것이 없고 못 움직이는 것이 없으며 마음만 먹으면 주먹질로 바위에 구멍도 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된 돌쇠는 여느 날처럼 서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당의 학우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가 오는 것을 보고 나무 위에서 감을 발라먹고 남은 감씨를 돌쇠에게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야, 이 한일자도 모르는 무식한 돌쇠야, 감시나 받아라. 너 같은 놈이 무슨 서당이냐, 당장 돌아가라. 학우들이 놀려대니 돌쇠는 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은 매일매일 날 놀려대는 거야. 난 너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리도 괴롭히는 것이야. 돌쇠가 곧장 감나무로 달려들어 감나무를 끌어안고 영차 힘을 쓰니까 커다란 나무가 그대로 뽑혀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나무를 꽉 잡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세상에, 이 큰 나무를 통째로 뽑았어. 어이구, 무식한 게 힘만 세구나. 야, 어서 내려놔라, 이 바보 돌쇠야. 학우들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나무를 놔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니들 나를 그렇게 놀려댔으면서 혼쭐이 나야지 이놈들. 돌쇠는 감나무를 든 채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니 감나무에 매달린 학우들은 아주 제대로 곤욕을 치르고서야 한참 뒤에서야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쇠의 엄청난 힘은 마을로 돌아간 서당학우들에 의해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다란 대추나무를 통째로 뽑아 올릴 만한 힘을 가진 장사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쇠의 소문은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그 이후 마을에서 돌쇠장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보이긴 하였으나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나쁜 곳에 쓰지 않고 마을에 힘이 필요한 일에 가서 일손을 돕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장마로 물이 많아 혼이 날 가마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마꾼을 태워서 두 손으로 번쩍 가마를 들어서는 물을 건너게끔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돌쇠장수, 우리 돌쇠장수 하면서 돌쇠를 무척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쇠의 소문은 결국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참 좋을 일이겠지만 조정의 간신들은 소인배들이 많았고 장사의 소문이 못마땅했습니다. 나라에 영웅이 나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신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돌쇠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또한 이 돌쇠가 나중에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를 해치우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창 그리고 검으로도 몸을 베거나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몸이 강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째서 화살마저도 튕겨 나간단 말이야. 군사들은 자리에서 얼어붙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느냐? 어디 혼주를 좀 놔봐라. 돌쇠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장군들과 병사들을 번쩍 들어서 멀리 강가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돌쇠의 힘에 깜짝 놀라 어쩌지도 못하고 무기를 버리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돌쇠를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어찌 한단 말이냐, 어찌의 무기도 통하지 않는 장사를 어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조차도 돌쇠의 괴력적인 능력이 너무나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돌쇠가 마음만 먹으면 도성에 쳐들어와서 임금 자리를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간신이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그러한 장사들은 분명 한 가지씩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돌쇠의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돌쇠의 약점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그리하거라. 반드시 놈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알아내서 놈을 처단해라. 임금은 간신의 말대로 할 것을 명했습니다. 임금의 명의 간신들은 돌쇠에 서당하고 하나를 궁에 불렀습니다. 이놈은 어릴 적에 돌쇠를 가장 괴롭힌 녀석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량으로 하는 것 없이 놀고 먹고 노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구에게 돌쇠의 약점을 알아내면 큰 상을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너는 지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지만 알아보니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이야. 앞으로 너는 큰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너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뭐든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소인이 시골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자 간신은 시구으며 하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을에 돌쇠라는 장사가 있지.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던 것 같은데. 예, 바보돌쇠가 있긴 합니다. 바보인데 힘만 센 놈이지요. 전 바보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않은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보돌쇠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한 말들은 없던 거로 해야겠구만. 자네를 부른 것은 돌쇠의 친구라고 해서였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구만. 그 말을 들은 하구은 눈치를 이리저리 보고 뭔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저랑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예, 돌쇠는 저와 중마고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래. 그럼 이제 말이 통하겠군. 자네가 친구면 돌쇠의 약점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알고 있는가? 그놈이 이 나라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놈인데 어찌 막을 방법이 없구나. 자네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 바로 조정에 입궐시키겠네. 그러자 하구는 간신의 눈치를 살피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친한들 자신의 약점을 가르쳐줄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날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죽도록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만. 허나 자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약점을 가르쳐 주겠느냐고. 그런데 돌쇠는 바보가 아니냐? 지금 가서 알아온다면 큰 벼슬을 내리겠다. 이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겠느냐? 한번 가서 놈의 약점을 알아올 수 있겠느냐? 저 정말입니까? 제가 그럼 돌쇠의 약점을 알아오겠습니다. 좋은 벼슬자리 꼭 내려주십시오. 약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일은 전하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야. 이 나라를 꼭 구해주게나. 서당하구는 그날부터 돌쇠에게 찾아가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아무리 바보라지만 어릴 때 자신을 괴롭힌 하구를 보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돌쇠야, 그동안 잘 있었는가? 정말 오랜만이야. 네가 왜 여기에 오는 것이냐? 매일 날 바보라 놀리고 때리지 않았느냐? 얻어터지기 전에 썩 물러가거라. 그러지 말고 내가 어릴 적 잘못도 있고 해서 여기 닭을 한 마리 잡아왔네. 내가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철이 없었네. 우리 오늘 한잔하면서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게. 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하구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돌쇠는 바보같이 금세 마음이 풀어지고 하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는 하구가 농담을 하는 척하며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야, 돌쇠야,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세상 누구도 너를 절대로 해칠 수 없을 거야. 그치, 맞지? 너는 약점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야. 나도 너처럼 그런 몸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부럽구만, 부러워. 그러자 돌쇠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지만 내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 비늘이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되지. 내가 잉어를 먹고서 장사가 되었거든. 아, 그렇구나. 너도 약점이 있었구나. 겨드랑이에 난 잉어비닐을 없애면 너도 힘을 못 쓰는구나. 돌쇠의 말을 들은 하구는 냉큼 간신배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돌쇠를 없앨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돌쇠의 약점은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바늘입니다. 그것만 없애면 돌쇠는 죽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좋아 잘했구나. 그래, 너는 고향에 내려가서 기다리거라. 내 곧 너를 조정에 부를 테니깐. 간신은 다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돌쇠를 잡으러 갔습니다. 뭐야 또 왔어? 왜 나를 이리도 괴롭히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싸우기 싫은데. 돌쇠는 귀찮은 듯이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군사들이 집요하게 돌쇠의 겨드랑이만을 노렸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잘 막아냈으나 수백의 군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돌쇠의 겨드랑이만을 공격해대니 어느 순간 돌쇠에게 빈틈이 생겼고 한 군사의 창이 결국 돌쇠의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찔러 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쇠가 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쓰러져서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그 마을의 연못에는 웬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커다란 두꺼비를 잡고 연못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커다란 용을 바라보았는데 용은 울면서 계속 연못을 빙빙 돌다 끝내는 잡고 있는 두꺼비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용이 떨어뜨린 두꺼비는 커다란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두꺼비 바위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에 돌쇠의 혼이 들어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의 산적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 운해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며 마을을 산적에 약탈해서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두꺼비 바위 밑에 가보면 외동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바위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아들의 명을 길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 뒤에 새끼줄을 치고 부적을 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약점을 간신에게 가르쳐준 하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에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죽인 놈이라고 손가락질해서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 야반도주했습니다. 또한 돌쇠를 모략한 간신은 세월이 흘러 임금이 바뀌면서 그동안 해온 모든 악행이 탄로나서 관직박탈당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조그만 섬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착한 바보 돌쇠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요즘 우리도 종종 바보 돌쇠처럼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함하는 나쁜 간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로는 여기에 나오는 간신과 하구처럼 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